파워와 근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파워라는 것은 근력의 속도의 개념이 추가된 것을 이야기하며 폭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을 파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근력만 발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스피드까지 입혀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난이도가 꽤 높은 운동이고 그만큼 위험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운동은 꼭 필요한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할 수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피트니스 센터에서 겁나 센 할아버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겁나 세다는 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와 같은 운동을 개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때론 유튜브 영상에 이런 할머니를 보기도 합니다. 개멋있어. 정말 드물지만 그래도 종종 영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이오메트릭과 같은 점프와 착지가 들어가는 운동이나 이런 역도성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죠. 왜냐면 이렇게 파워풀하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착지를 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실제로 파워에 기여하는 근육 섬유는 타입 2X 섬유들인데 그 근섬유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근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을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해준다면 그 기능을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그 무시무시한 근손실도 파워 운동을 통해 더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러한 파워 훈련은 착지를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감속시키는 원심성 스트렝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은 충격에 대한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부상 예방을 위한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파워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체중을 이용한 파워 훈련인 플라이오메트릭과 중량을 이용한 파워 훈련인 역도성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운동들이 일반 성인들이 하기엔 조금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선수 트레이닝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마이클 보일 코치는 바벨을 이용한 역도 운동이 운동선수들의 파워 출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성인 운동선수들이 하기엔 자세와 신체적 제약 요소가 크기에 허리 부상 전력이 없는 어린 선수들에게만 지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역도 동작은 테크닉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 실제로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역도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일반 피트니스 센터라면 공간적인 제약이 큰 편이죠. 그래서 정말 간지나는 역도를 배우고 싶다면 일반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닌 역도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체육관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센터에서는 그러한 동작을 대체할 만한 도구를 사용하여 파워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고객들의 파워 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캐틀벨과 샌드백입니다. 바벨로 하는 역도만큼 뽀대는 나지 않지만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쉽게 파워 훈련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역도 동작이 어려운 이유는 근력과 스피드 그리고 엄청난 스킬을 확보해야만 하지만 또 엄청난 관절 유연성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벨 클린과 같은 동작은 오버그립만 가능하기에 어깨는 살짝 내회전 방향으로 잠겨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양손으로 동시에 바벨을 잡기에 왼쪽 팔에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움직임과 오른쪽 팔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움직임의 교집합 내에서만 움직임이 허용되기에 유연성과 동시에 양쪽의 균형도가 좋아야지만 부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상당히 고난이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역도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에 반해 캐틀벨은 양손으로 오버그립을 잡는다 하더라도 스윙을 할 땐 어깨 관절에서 많은 움직임이 요구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클린이나 스네치와 같은 동작은 한 손으로 하거나 양손으로 따로잡고 하기에 좀 더 자유로운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갖게 되어 부상의 위험도가 적으며 특히 캐틀벨은 손목을 꺾는 동작이 없어서 손목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샌드백은 바벨처럼 양손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립이 많아서 좀 더 편한 그립으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바벨처럼 쇳덩이로 단단히 묶여있는 게 아니기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쪽 어깨 관절이 바벨을 잡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황이라 부상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경험적으로는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운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적당한 중량을 이용한 파워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도구이죠. 또한 체중으로만 하는 파워 운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플라이오메트릭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점프 스쿼트 혹은 박스 점프 그리고 어릴 때 쌩쌩이라고 불리던 더블 언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파워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를 위한 착지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Anyway,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젊을 때 체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조금은 더디지만 그 기능을 부상 없이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자동차도 너무 운행을 안 하면 쉽게 고장나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편향된 쪽으로만 사용한다면 사용되어지지 않는 기능을
되면 더 퇴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트니스 시장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파워 트레이닝을 언급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운동이라 그만큼 위험도가 높을 수 있으니 꼭 올바른 운동 전문가에게 배우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